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아까 들었고 어떤 그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금방 나왔잖아요 거기에. 네, 그래서 그런 사진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술자리에서 전화하는 그게 없다 이렇게 그 얘기였던 거예요. 아니 당시에 그래서 전화했다 이게 한동안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의원님이 그 내용 하셨잖아요. 저도 가름만은 타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아니, 자, 그 저기 1313호 옆에서 같이 소주 먹은 사진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안 나와서 그렇지. 예, 다음입니다. 정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쌍방울 사건은 이 대북 송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철 변호사께서 2019년 5월 12일 날 그 협약 이후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비공개 정인석에 있는 국정원에서 나오신 분한테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쭉 설명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요. 예, 우선 제가 설명을 그러면 잠깐 꺼주시죠. 시간 꺼주시죠. 아니요, 제가 쭉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하시면 돼요. 2019년 1월 17일 날 쌍방울하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합의서를 만듭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요. 그 이후에 1월 29일 날 나눠서 IR 보고서에서 5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10일 날 아까 김현철 변호사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쌍방울 김성태하고 북한의 민경련의 방강수 회장 사이에 합의서가 체결이 됩니다.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2019년 5월 12일 다음과 같이 체결했다. 목적에서 제2조에서 정한 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아까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인 것 같은데요.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인데 2019년 7월 1일 날 박용철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9년 9월 26일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문서 이름은 박용철 협의 자료입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하고의 협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특히 평양사업 설명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되면 통일부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업과 회장님 방북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019년 10월 2일 날 쌍방울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박용철과 송명철 사이에 아마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협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든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2019년 5월에 체결한 단동 합의서 후속 이행과 관련된 사업 해서 이게 이제 김성태 회장의 방북과 관련된 건데 밑에 보면은 장소는 평양에서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돈이 북한에 전달이 됩니다. 200만 불인가요? 300만 불인가요? 전달이 되죠. 이 흐름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방북 송금, 북한에 대한 송금은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요. 그 국정원 우리 직원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100% 정확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보세요.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0만 불의 성격이 이 사건의 돈의 성격이 이 사건을 규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판결에 나오는 8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었다라고 그걸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1월 17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원님께서 시계열로 쭉 정리를 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2019년 1월 17일 날 합의하고 그다음 세 번째 2019년 5월 12일 날 6개항에 걸쳐서 합의한 게 가장 큰 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월 12일 날 합의해서 보면은 6가지 항목에 걸쳐서 합의를 하는데 가장 주목되는 건 뭐냐면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자원 채굴권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쌍방울에 작성한 IR 자료나 뭐 이런 걸 보면 희토류가 한국 돈으로 100조 원, 그다음 기타 광물 100조 원 해서 200조 원에 대한 채굴권을 북한 측이 쌍방울한테 준다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도 나왔으니까 뭐 1억 불 뭐 후속으로 뭐 계약금으로 준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쌍방울 측에서 과연 북한에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이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라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대북 사업에서는 철저하게 북한 측은 단계별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경화, 그 미 달러를 계속 챙겨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김현철 변호사님 혹시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나요? 뭐 보충할 얘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경기도 대납금을 지불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통해서 대북 사업의 이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국정원 직원에게 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취할 수 있었던 북한 고위 인사를 누가 만나게 해주었는지, 이화영이 만나게 해주었는지 아니면 누가 만나게 해주는지를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원 예. 증인께 묻습니다. 예. 그 대북 사업을 하게 고위 직관계자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그걸 물으라는 거죠 지금? 예. 누구입니까? 이화영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도와주었던 안부수 씨입니다. 조금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4일부터 17일 아마 날짜가 정확할 겁니다. 그때 안부수 씨가 경기도와 같이 아태 국제평화 그 국제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북한 측에서 리종혁 아태이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상당히 고위급들이 내려왔고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11월 말에 안부수 씨가 저를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투리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방울이 글마들이 밤마다 찾아온다. 북한 사람들 소개시켜 달라고. 희토류 얘기했더니 눈이 휘딱 디베져가지고 야들이 밤마다 찾아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밤마다 찾아온다고요? 쌍방울 측 관계자 박용철 회장을 네. 아마 지칭하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쌍방울이 제가 하는 일에 관여가 됐을 때 뭐 상당한 좀 문제가 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해서 쌍방울을 좀 배제를 해라 그랬는데 안부수 회장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도 쌍방울 측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2018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단동을 방문했을 때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가서 북한 측이 관계자를 소개시켜 줬던 걸 저한테 숨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김현철 변호사께서 질문하신 소개시켜준 사람은 안부수 회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쌍방울 측은 안부수 회장의 소개와 중개로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뛰어들고 대북 사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동기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2019년 5월 12일에 체결된 아까 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12일 합의서입니다. 히토류를 비롯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